네, 얼마 전 한 분이 칼과 도마는 어떻게 버리면 좋으냐라고 질문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분에게 답변도 드리고 또 멋진 공간의 회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칼과 도마 버릴 때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아무런 해가 없이 잘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풍수질에 있어서 이 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쇠,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쇠붙이, 그러나 칼이나 흉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칼과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과 도마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만 잘 참고하시면 칼과 도마 버리실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겁니다. 저는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칼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우선 칼이라는 거 뾰족하죠? 위험하죠? 그러니 이 뾰족한 부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날카로운 부분들은 잘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손을 댄다 하더라도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짚는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아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뾰족한 거 그냥 이거 내가 못 쓰겠네 하고 툭 던져버리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거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설령 쓰레기 더미에 넣어놓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이걸 집어가지고 또 손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잘 말아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배려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냥 또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이 아니고요. 말아 넣은 그 종량제 봉투에다가 밖에다가 여러분들이 칼이 있다라고 해주시면은 누군가 나중에 그걸 손을 댈 때도 조금 더 조심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 하나도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 좋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릇을 깬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불연성 봉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대자루라고 하죠. 그런 거를 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버리시면은 조금 더 다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버릴 수가 있겠죠.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이런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도마의 재질에 따라서 도마는 플라스틱이면은 작은 거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분류해서 버려도 되겠지만은 나무나 혹은 또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종량제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대형 폐기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환경이나 뭐 아파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에게 이제 칼과 도마를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은 이런 실용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쭤보실 건데요. 뭐 또 누군가는 이걸 또 버리는 시간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해서 버려야 어떤 측면으로서 운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제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땅의 나쁜 기운을 내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집안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때 좋은 마음을 내시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미신적인 부분, 세세한 부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과 도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칼이다라고 하는 거 참 오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특성에도 참 닮아있고 길과 흉이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길과 흉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드러내놓고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칼꽂이에다 두는 것 이거 다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앞부분에서 이 배려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길과 흉, 관리를 하는 측면, 흉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측면 이거 전부 다 약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 일단은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보시는 이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액자라든지 뭐 마이크나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딱 특정의 물건이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개의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도 있다라는 거, 이 점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 부자들과 풍수를 연관지어서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실제로도 잘 사시는 분들,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시는 분들은 이 풍수지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계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돈에 대한 측면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운에 대한 부분,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확률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경직된 사고, 굳어져 있는 사고, 1차원적인 사고, 일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칼과 도마 버리는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물건 하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과 도마를 버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는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칼과 도마 버리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는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돈을 쓰는 법을 또 모르면은 그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한순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부자가 되는 거. 우리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돈을 버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을 또한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복합적인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 더 현명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인터넷 강의, 도서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발하기 액자가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